안녕하십니까. 샤오강 생산대 농민들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이 당시 중공안위성위원회 제1서기였던 왈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1979년 7월에 덩샤오핑이 안위성을 방문하고 왈리가 덩샤오핑을 수행하고 안위성 경내에 있는 황산을 함께 등반합니다. 그리고 그때 호별 도급 생산 관련 경과를 덩샤오핑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때 덩샤오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하라. 실사구시적으로 추진하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농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 왈리는 그 전에 제5기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간 중에 당시 중공중앙 부주석이었던 천윈을 찾아가서 호별 도급 생산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과 왈리의 대화 장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 영국반 동기이자 친구인 조혜영 건축사와 함께 오랜만에 대본 읽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샤오핑 동지,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왈리 동지, 자네 정말 보기 힘들구나. 만일에 보고할 일 없으면 베이징에도 오지 않았겠어. 자, 우선 앉게. 샤오핑 동지, 안위성 대부분 지구에 비가 안 온 지 거의 9달째입니다. 가뭄 피해를 당한 농지가 12,000여 평에 달하고 400여만 인구 지구에서 사람, 가축 가릴 것 없이 모두 물 부족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득불 가축을 끌고 외지로 나가고 있는 농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가을에는 거의 수확이 없겠군. 더욱 심각한 것은 가을 파종입니다. 특히 겨울 보리, 농작물 파종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내년 수확에만 영향을 주고 말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위성위원회는 가을 파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내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방안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나? 성위원회는 성내에 방치된 황무지 토지를 보리 경작용 농지로 임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의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고 경작한 자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고 국가는 통합 양식 구매 등의 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환영하겠군. 대환영입니다. 가뭄을 피해 외지로 나가 있던 인민공산 농민들도 토지 임대 보리 경작 소식을 들은 후에는 다시 가축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농민 사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가을에 생명보존 보리를 많이 심으면 내년에는 양식이 생긴다네. 얼마나 좋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많이 임대해주고 모두가 생명보존 보리를 심게 하게. 그런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왈리가 모양새만 바꾸어서 자본주의 경지분할, 개별 경작을 한다. 방향성 착오를 범했다. 이런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왈리 동지, 다른 사람에게 모자 씌우고 딱지 붙일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하게 나 동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민을 굶겨 죽이는 게 바로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기 당신들 안위성에서 쓴 문장에 생산과 연계한 보수 계산, 책임은 각자에게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글자들 안에 뭐가 숨겨놓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카드 뒤를 보여주게. 동지는 속일 수가 없군요. 호별 도급 생산, 이 용어는 범죄시되고 금기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도급 생산이란 말은 생산과 연계한 보수 계산이라고 바꾸고 호별이란 말은 책임은 각자에게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오, 그렇다면 이건 왈리 동지의 대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무튼 모든 걸 실제에서 출발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중앙은 동지를 지지할 것이다. 동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왈리, 잠깐, 뭐가 그리 급한가? 안의성으로 돌아가야죠. 뭐 다른 지시가 더 있습니까? 바쁘더라도 베이징에 왔으니 집에 들러서 부인과 아이들을 보고 가게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안의성 백성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같이 관련 보고를 듣고 난 후에 덩샤오핑이 안의성을 방문하고 왈리의 안내로 황산을 함께 등반하고, 그리고 약 6개월 후인 1980년 1월에 안의성 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왈리가 호별 도급 생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허용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합니다. 이는 1978년 12월 중공 11기 3중 전회에서 대내개혁 대외개방정책 실시 방침을 공포한 이후에 최초로 성급 지방에서 호별 도급 생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회의를 끝낸 후에 왈리는 안의성 수도인 허페이에서 평양현 샤오강촌 생산대로 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양식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형세는 자연히 크게 좋아질 것이다. 나도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샤오강 생산대 부대장이었던 옌홍창이 회고를 했습니다. 성정부에서 새해 첫 회의가 열리고 회의가 끝난 후에 왈리 서기가 우리 샤오강촌에 왔고 집집마다 둘러본 후 내가 우리 집에서 왈리 서기에게 보고했다. 완서기의 뒤에 성과 현의 각급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나는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고했다. 보고를 다 듣고 난 완서기가 이렇게 말했다. 이 농촌의 초가집에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사실 이 같은 방법을 일찍이 나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감히 시도한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해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고 감격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참지 못했다.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왔다. 내가 다시 완석이에게 우리는 여러 영도들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 말했고 완석이가 대답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나는 한편에서는 여러분의 방식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에 보고해 허락을 받아낼 것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느꼈던 감정이 막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그 호별 도급 생산제라는 걸 못하게 하면서 농민들을 굶주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게까지 했단 말인가? 도대체 왜 막스 레닌주의니 마오쩌둥 사상이니 사회주의니 뭐 이런 것들이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굶어 죽게까지 하면서도 이거를 강요하는 게 이 무슨 개뿔 같은 수작이었냐 하는 그 의문과 분노까지 일어나는 거죠. 샤오강 촌민들이 모여서 생사협약 결의를 했던 촌민 옌리화의 집, 그리고 그 후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 동편에 중국 국가박물관이 있죠. 그 안에 샤오강촌 농민들이 1978년 비밀리에 맺은 호별 도급 생산을 위한 생사협약서 원본이 소장되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현장인 안의성 평양현 샤오강촌에도 2005년 6월 15일에 기념관이 건립되었고 거기에도 각종 그 당시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절강대학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이 기록을 보고 기차를 타고 또 택시를 대절해서 샤오강촌까지 찾아가서 보고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대부분 그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이전에 안의성 수현의 한 70대 노인의 마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에서 62년 한 3년간 계속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심각한 기근 상황에서 아들이 중병에 걸렸고 이 노인이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산대의 집체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집체 생산대로부터 생계 유지를 위한 식량을 배분받기도 어려워진 노인이 인민공사 간부에게 병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 노인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노인 혼자의 노동으로 16무, 한 무가 한 우리 2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평으로 황무지를 개간을 합니다. 그 결과는 생존할 양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민공사에 1800건의 양식을 납부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닭을 길러서 60 이하의 소득도 얻었고요. 이 안희성 수연의 이 70대 노인이 개체 노동을 통해 달성한 이 성과는 당시 집체 노동 상황 하에서 중국 농민들이 처해 있던 기근 상황과 명백하게 대조가 된다는 거죠. 사실 경지를 분할하고 경작하게 하면 훨씬 많은 양식을 생산할 수 있고 기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농민들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사상이니 뭐니 이런 걸 들이대면서 강요를 하며 농민들을 굶주리고 심지어는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안의성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촨성의 적지 않은 지방에서 호별 도급 생산이 시행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심지어 문화혁명 시기와 같이 살벌하고 삼엄했던 시기에조차도 저장성, 내몽고 자치구, 허난성, 구이저우성 등에서도 호별 도급 생산을 시도 및 시행했었다는 기록들이 도처에서 나옵니다. 1980년 봄에 완리는 덩샤오핑에게 안의성이 시행하고 있는 호별 도급 생산의 현황을 수차례 보고합니다. 덩샤오핑은 처음에는 명확한 태도 표시를 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자 점차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태도로 바꿉니다. 그해, 그러니까 1980년 4월 2일에 덩샤오핑이 후야오방, 완리, 야오이린, 덩리춘 등 간부들과의 담화시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이저우성, 윈난성, 그리고 서북지방의 간수성 등 농촌에서 정책을 완화하고 풀어주는데 나는 찬성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지방 특성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특성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정책은 넓고 느슨하게 각 호마다 모두 자신이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하라. 소조별로 또는 개인별로 분할 도급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현재 농촌관리 업무 중에 중요 문제는 아직도 사상이 충분히 해방되지 못한 점이다. 여기서 흥미있는 말은 사상해방이라는 말이죠.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반우파 투쟁이니 문화 대혁명이니 해가면서 극좌 노선을 추진했으나 이제는 바로 그 극좌 사상과 노선이 사상해방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개뿔이 된 거죠. 그 시절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에게는 문화혁명 10년 대동란기에 극좌 모험주의 정치 투쟁을 겪어내면서 체득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면피용 수식어를 붙이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식어 중 하나가 계획경제 위주라는 말이죠. 이것은 마오쩌둥 통치 시절에 백화제방이니 백가쟁명이니 쌍백이라고 그랬죠. 그런 말을 믿고 마음속에 의견을 밝혔다가 우파 또는 반혁명, 심지어는 소련이나 미국 첩자로 몰려서 처형당했거나 곤역을 치룬 직간접적 경험과 기억이 생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피용으로 계획경제 위주, 호별 도급 생산제라든가 뭐 이런 개혁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빠져나갈 구멍, 핑계를 대기 위한 걸 만들기 위해서 계획경제 위주 이런 말을 계속 수식어처럼 붙인 겁니다. 1987년 2월 이때는 개혁의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권력 기반도 공고해진 후라서 덩샤오핑이 중앙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획경제 위주라는 말을 하지 말라. 계획과 시장 모두 수단 아닌가. 단지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려는 것은 인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는 잘 사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못 사는 사회주의는 필요 없다. 그리고 후야오방은 이런 말도 하죠. 인민들의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뭘 더 할 수 있다는 거냐. 이후 중국 농촌에서 호별 도급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에서 정책 실험 단계를 거쳐서 개혁, 개방이 도시 부문으로 확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